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민간 공동기술사업화 R&D 기술 이전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서울테크노파크 이수연 주임입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 간략하게 오늘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으로 기술 이전 사업화 사업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후 기술 이전을 통한 성공적인 기술 사업화 전략, 그리고 R&D 지원 방향 및 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 두 가지의 강의가 진행됩니다. 강의 이후에 현장에 계신 분들 중 기업 상담을 사전에 신청하여 주신 분들 대상으로 기업 상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행사 시작과 함께 서울테크노파크 윤종욱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테크노파크 원장 윤종욱입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중소기업 대표님들 또 관련된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한 우리 유튜브로 같이 참여해 주시는 전국에 계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하고 주재해 주시는 우리 중기부하고 기정원 우리 관계자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중기부는 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그리고 기술 확보, 그다음에 기술 사업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 진출, 글로벌 시장을 진출을 연계해주는 이 사업화 전주기 전략을 좀 이제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기부의 R&D가 개별 기업들이 1대1로 자기 기술을 개발해서 스스로 개발해서 그 기술을 사업화시키는 게 지금까지의 전략이었지만은 이제 이걸 더 나아가서 기존에 있는 기술을 이전받아서 그거를 좀 더 익혀가지고 쿠킹을 해가지고 자기 기업에 맞는 새로운 신제품, 신기술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중소기업이 해야 할 이제 하나의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우리 중소기업에 지원해주는 SBIR이나 또는 STTR처럼 이제 기술 이전 쪽으로 우리도 STTR 방식으로 이제 이 사업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대학이나 출연연이 갖고 있는 기술들이 인하우스에서 만족하지 않고 실제 우리 산업에서 우리 국내에서 좀 더 활성화되고 더 발전이 돼가지고 새로운 혁신 기술, 혁신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민간 공동 기술 개발 사업화 R&D에서 오늘 이 기술 이전 사업화의 하나의 타겟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정원, 우리 전문기관인 기정원을 통해서 또한 우리 저희 이 업무 지원 기관인 서울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오늘 궁금하신 것도 많이 좀 같이 얻어가시고 또 이 사업이 여러분들의 많은 적극적 협조에 의해서 우리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업이 되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시는 우리 김종갑 우리 담당 연구관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 발표해 주시는 송재철 교수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김현명 우리 전문가님께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 IP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기회를 주신 우리 기정원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주무부처인 중기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좋은 말씀,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술 이전 사업화 사업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김종갑 책임님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의 김종갑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민간공동 기술개발 사업이라고 기술사업화 사업이라고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오늘 설명회가 있다고 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공동 기술사업화 사업은 26년도에 신규 신설된 사업인데요. 오늘은 요 사업에는 3개의 내역 사업이 있습니다. 3개의 내역 사업 중에 기술 이전 사업화 부분에 대해서만 좀 설명드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월 12일 날 저희 민간공동기술사업화 R&D에 대해서 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고된 내용을 가지고 같이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공고는 전체 민간공동기술사업화 전체의 그런 전반적인 공고 내용이라서 뭐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세 개의 3차 20년에 3차의 공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기술 이전 사업화는 이미 1월 12일 날 공고된 요 1차 한 번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른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 공고 일정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뒷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내용이라서 좀 넘어가고 기술 이전 사업화에 대해서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책자로는 34페이지를 이제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 이전 사업화 세부 지원 내용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신규로 200개 과제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이제 목적은 대학이나 출연연에서 개발한 그런 기술을 이전받아서 중소기업이 이전받아서 사업화를 위한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26년에는 저희가 1단계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20년에 1단계를 지원하고 27년에는 1단계를 수행한 기업 중에 경쟁률 한 2대1 수준으로 2단계를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개 과제를 뽑는데 저희가 좀 그 지역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 비수도권에 소재한 그런 기업을 우선으로 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오늘 오신 분들은 수도권 지역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200개 중에서 50%는 좀 비수도권 과제를 지원하고 50%는 이제 수도권 지역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단계에는 저희가 POC, POM이라는 거를 지원을 하는데요. 아마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뭐 기술 분석이라든지 또는 시장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IP R&D를 좀 지원을 하는데 조금 상세한 IP보다는 일단 1단계에서는 조금 좀 간략한 IP R&D를 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1단계는 저희가 개발 기간이 9개월이고요. 그리고 지원 금액은 1억 원입니다. 그래서 신청 자격은 당연히 이제 중소기업이셔야 되고 그 공공연구 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전받아야 되다 보니 공공연구 기관에서 기술 이전 예전 확인서를 받으셔서 신청하실 때 제출해 주셔야 되는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1억 원을 지원하는데 이거는 정부 지원금의 75%
수준인 거고요. 나머지 25%는 기업에서 부담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저희가 뭐 품목이나 이런 거 지정 없이 자유 공모 방식으로 신청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공고 내용 중에서 하나 이제 좀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1단계 때는 공공기술을 이전을 할 공공연구개발기관한테 기술 이전 예정 확인서를 받으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혹시나 공고 전에 최근 6개월 안에 이미 기술 이전 계약을 했다 하시는 경우에 경우 중에서 저희가 좀 정한 공공기술 거래 플랫폼 스마트 테크 브릿지나 또는 IP 마켓이라고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플랫폼을 통해서 계약한 그런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서류가 있으신 기업들은 해당 기업들도 해당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 기업은 당연히 이제 주관은 당연히 기업이시지만, 혹시나 기술 이전을 하신 공공연구 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는데, 이는 필수는 아니고요. 필요에 의하시면 그 기관하고 협의하셔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연구개발기관도 당연히 필요로 하신다면 선택사항으로 같이 참여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연구비 선정 기준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기술개발 사업과 많이 비슷한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기술 이전이라는 좀 그런 특성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이런 기술 이전이라든지 또는 시장 검증, 기술 검증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할 업무 지원 기관이 좀 별도로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에게 좀 과제 비해서 좀 계상을 하셔서 그 업무 지원 기관한테 지원받을 그런 비용을 계상하셔야 되는 비용이 1,5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거는 이 사업의 좀 특성이라서 좀 필수로 계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비 사용 기준에 맞춰서 사용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선정 절차입니다. 기업에서는 이제 그 연구기관한테 혹시 그 공공기술을 이전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저희 사업에 이제 신청하시면서 같이 신청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희는 그 신청된 기업들 대상으로 선정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정 평가를 한 3월 정도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3월 정도에 평가를 해서 4월부터 연구개발 시작일이 시작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뒷부분은 저희 서면 평가라든지 대면 평가라든지 할 때 기준들이 나와 있어서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접수 기간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접수를 좀 받고 있고요. 18시에 정확하게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롭게 신청을 하시길 좀 부탁을 드리는 게, 한 번쯤 아이리스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신청 정보들이 좀 입력하셔야 되는 정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시부터 또는 5시 반부터 마지막 날 그 신청을 하시다가 보면 참여 연구원들의 국가 연구자 번호도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 발급받으시다가 18시가 넘어가게 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이 사업에 관심 있고 신청을 하실 분들이라면 조금 제출하시는 서류는 맨 마지막에 뭐 첨부를 하시더라도 시스템에 미리 한번 입력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먼저 보시고 입력을 좀 미리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신청 서류입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이번에 중기부에서 그 서류 간소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서류를 좀 최소화로 하고 있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년에는 1단계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1단계가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2단계 때 다시 신청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선정 평가를 했을 때 2단계 때 선정이 좀 안 되실 수도 있는 부분을 꼭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업무 지원 기관에서 그 POC, POM에 대해서 종합적인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POC, POM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업무 지원 기관에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기업에서 당연히 POC, POM에 대해서 수행을 하셔야 되고 그거를 도와주는 업무 지원 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 때는 약간 기업도 그런 뭐 기술 컨셉 검증 그리고 이제 뭐 시장 검증 이런 거를 하시면서 업무 지원 기관한테 도움을 받으시는 그런 수행 역할이 있으시다. 근데 그게 비용이 한 1,500만 원 정도 이제 저희가 예상해서 잡아놨고 이거는 별도 지원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원하는 1억 원 내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과제를 신청해 주실 때 연구비를 계산을 하실 때 별도로 연구활동비에 1,500만 원을 부가세는 별도인데 1,500만 원을 계산하셔야 되는 좀 필수적인 사항이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업무 지원 기관하고 뭐 매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뭐 궁금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신청 당시에는 업무 지원 기관하고 매칭을 해서 신청하시는 건 아니고 선정이 되면 저희가 그때 뭐 협약 설명회를 뭐 통해서 업무 지원 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이런 뭐 설명도 들어보시고 희망하시는 업무 지원 기관을 매칭을 최대한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그 R&D 졸업제를 적용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단계 POC, POM 9개월이지만 뭐 졸업제에도 해당이 되고 또는 동시 수행 과제 수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뒷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공고문에 뭐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모니터가 있으니까 이 모니터로 활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나머지 뒤에 부분은 어떤 서류 어떠한 것들이 가점이나 감점에 해당이 되는지 뭐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해당이 되시면 해당 서류들을 준비를 해주시면 아마 뭐 선정 평가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저희 사업에 신청 제외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서는 1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14페이지를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4페이지에 그 몇 가지 좀 신청 제외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전체 좀 공통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에 해당이 되면 좀 신청하실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졸업제와 동시 수행 과제 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그 졸업제라고 해서 중소기업 R&D를 수행할 수 있는 횟수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5회까지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5회가 넘어가게 되면 지원의 그 신청 자격에서 좀 제외되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 7년간 3회 이상 3회까지 이제 만약에 지원을 받으셨다 그러면 이 부분도 신청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 졸업제 사업이 해당이 되고 동시 수행 과제 수에도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25년도부터 저희가 그 중기부 R&D 사업 동시 수행 과제 수가 1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 25년도에 혹시나 그 저희 사업에 신청하시려는 사업 말고 다른 사업에 25년도에 선정이 되셔서 수행 중이시면 신청을 하셨을 때 제외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혹시나 회사에서 기업에서 중기부 R&D 사업을 수행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는 또 예외되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예외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적용되는 사업을 수행하고 계신지 한번 체크를 하셔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1단계 선정이 되셨다가 나중에 2단계 때 선정이 안 됐다 그러면 수행 과제 수에서는 이제 제외가 되고요. 1단계가 만약 선정이 되셨을 때는 그때는 수행 과제 수로 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공고문의 뒷부분에 뭐 문의처라든지 또는 저희 그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 홈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공동기술사업화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제가 그 사무실에 있는 한에서는 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 김현명입니다. 앞에서 원장님께서 중기부의 R&D 방향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 기술 이전에 대한 필요성도 지금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진흥원에서도 제가 기업을 상담하면서 궁금한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사업 설명회에서 기술 이전 죄송합니다. 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민간 공동 기술 사업화 R&D의 기술 이전 사업화 과제인데 기술 이전이 필수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에 대해서 강의 요청이 왔는데요.
원래 강의는 성공적인 기술 이전을 위한 기술 사업화 전략이라는 내용으로 요청이 왔는데요. 제가 약간 바꿨습니다. 기술 이전을 통한 성공적인 기술 사업화 전략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바꾸면요. 기술 도입을 통한 성공적인 기술 사업화 전략이 맞다고 봅니다. 아까 질의응답 시간에도 많은 기업들이 저에게 이 사업에 대해서 문의도 많이 주셨는데요. 오늘 발표 자료를 그 다양한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과 사례를 담기가 좀 힘든 게 기술 분야별로 기업의 기술 도입 니즈가 매우 다릅니다. 일례로 제가 상담하고 있는 기업한테 어느 정도 연구 개발 인력을 갖추고 이게 2단계 R&D 사업을 바라보고 진행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단계 주관기관으로서 R&D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한테 이 10일 날 안내가 나왔을 때 이 공고가 나왔을 때 다 안내를 했는데요. 화학바이오 특히 제약 쪽에서는 단 한 곳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IT나 기계 쪽은 안내를 10군데 드리면은 8군데 9대가 하시겠다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겠다고 이 과제에 신청하시겠다고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기업의 그 기술 분야별마다 그 시장 환경이나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 분야를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발표에서는 기술과 기술 이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기술 이전이 왜 필요한가, 이 사업이 왜 나왔는가랑 어느 정도 연관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2단계 앞에서도 진흥원에서 말씀드렸듯이 국가 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이 필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략 그 두 가지의 거래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하고 제가 속해 있는 IP 마켓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사업과 거의 유사한 기술 이전 연계형 사업을 통해서 사업화한 사례, 그리고 기술 이전 연계형 사업은 아니지만 본인 자체, 기업 자체가 기술 이전을 받은 그 테마로 후속으로 공동 R&D를 통해서 사업화한 사례, 기업 중소기업 사례를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아직까지 입에 익지 않았는데요. 작년 10월 1일 날 1일부로 특허청이 지식제한 처로 격상을 했습니다. 원래 특허청은 산자부 외청으로 있었는데요. 10월 1일부로 국무총리 산하 처로 승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가 지식제한 처 산하에 있는 기관에서 있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는 분도 있는데요. 지금 지식제한 처가 발족을 하면서 새로운 과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식재산 거래과입니다. 기술 이전과 연계가 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지식재산 처로 지금 바뀐 다음에 보도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2012년 15월 15일 날 발표된 보도자료인데요.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출원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고성장 가능성이 1.3배, 분야에 따라서는 7배, 8배까지 증가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아마 지금 여기에 참석하시고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중소기업분 대표님들이나 중소기업분들은 지식재산, 기술 이전에 관심을 많으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과제에 관심이 없으신 기업보다 훨씬 더 성장을 많이 할 거라고 보이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 중에 보통은 지식재산권의 기본의 이해 그리고 활용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과감히 삭제하고 본 그 사업 설명에 맞는 민간 공동 기술 사업화 R&D의 기술 이전 사업화에 연계된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이전이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국내 환경을 보면 이게 약간은 된 자료긴 한데 아직까지도 크게 바뀌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기술 도입하는 비율이 국내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사업별로 첨단 산업 분야는 거의 90% 이상이 외부에서 기술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같은 경우에는 자체 출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조금 더 바꾸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나왔다고도 보입니다. 기술 이전의 필요성을 보면 신문에 나온 여러 보도 자료를 지금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 올해 바이오 쪽에서 알테오전이 또 기술 이전 포문을 열었고 글로벌 제약사인 GSK에 몇천억 단위의 계약이 체결됐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은 현대차 얘긴데요. 요즘 현대차가 너무 핫해서 포모가 올 정도인데요. 2020년도에 보스턴 다이내믹사를 인수해서 지금 사업화에 열을 올리고 있죠.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정말 핫했겠지만 엔비디아가 작년 12월 달에 29조 단위의 M&A, 이 경우에는 반독점법 때문에 M&A가 아니라 비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런 것도 기술 이전의 한 종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사업과 약간 유사한 대학의 기술이 국내 CJ 쪽에 대기업에 이전됐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런 현대차, 엔비디아, GSK, CJ가 연구 역량이 없어서 기술 도입을 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저런 기술 같은 경우는 저 기업들이 연구 역량이 정말 강한 기업들이 몇 년 동안 연구 개발을 하면 충분히 그 기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이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민간공동 기술 사업화는 기술 도입,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술 도입을 통한 사업화를 위한 과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대기업들이 기술 이전, 기술 도입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생각하고 우리 중소기업도 외부 기술 도입을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사업화의 방향을 잡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술 이전의 필요성은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적혀 있는데요. 최근 기술, 특히 첨단 기술 같은 경우에는 구성 요소가 많습니다. 한 기술, 한 제품을 이루기 위한 그 요소 기술들이 많거든요. 그 요소 기술들이 하나의 기업에서 모두 다 개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개발하지 않는 제품에 필요한 요소 기술을 도입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돈 문제입니다. 본인들이 기술 개발을 2년 동안, 3년 동안 중소기업이 이쪽으로 기술 개발해서 제품화, 사업화를 하자 해서 개발을 했을 때 다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패할 확률도 높죠. 그럴 때 지금 전문기관, 여기서 전문기관으로 표현했지만 국내 공공 사이트에서 미리 개발되고 있는 기술이 있으면, 성공한 기술이 있으면 그거를 도입해서 그 기술 개발의 위험성을 낮추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기술 도입의 필요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장 상황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술 분야에 따라서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IT 분야, 특히 AI 쪽 분야는 본인이 기술 개발하고 있는 2, 3년 동안 벌써 시장에서는 제품이 나와서 제품이 깔려서 선도적으로 다른 기업들이, 경쟁사가 벌써 시장을 점유할 확률이 높거든요. 이럴 때는 외부에 기술이 있다면 바로 가져와서 도입을 해서 사업화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요. 그래서 기술 이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면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비용과 기술 이전 개발에 대한 그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기술 이전 의향서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기술과 기술 이전의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도 공공 연구개발 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 법률의 1조 목적을 보시면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 부분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인데요.
저 위에 민간 공동 기술 사업화랑 거의 완전히 동일하죠, 목적이. 두 번째 이제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술 같은 경우에는 크게 특허법 등의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 직접 회로 배치 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의 지식 재산을 아우르고 있고요. 가장 맨 마지막을 보시면은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 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술의 이전의 정의가 기술 이전 계획 의향서에 어느 정도 담겨 있고요. 두 번째, 기술 이전의 형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 지도, 공동 연구, 합작 투자 또는 인수 합병까지 다 오르고 있습니다. 아까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현대차, 그다음에 그록을 인수한 엔비디아, 그것도 기술 큰 범위 내에선 기술 이전으로 볼 수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러한 기술과 기술 이전 말씀드린 내용이 이번에 1단계에서 필수 서류인 기술 이전 예정 확인서에 담겨 있고요. 후속으로 사업화할 때는 특허권까지 사업화를 위한 독점적으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화를 고려하면 특허권이 필수로 따라갈 수도 있지만 본 과제에서는 본 사업에서는 노하우까지도 포함된다라고 아까 그 진흥원 분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2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공공기술거래 플랫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처 산하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운영하는 IP 마켓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중기부 산하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테크 브릿지, 이 둘 중 하나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되어야 됩니다. 스마트 테크 브릿지는 기보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은 제가 소속된 그 한국발명진흥회 IP 마켓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참석하시고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기업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됩니다. 지금 12일 날 공고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달 12일 날 마감이 되기 때문에, 또한 기술 이전 의향서가 필수 서류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기술 이전 의향도 확인되고 연구 본 사업에 참여 의사까지 확인을 하고 연구개발 계획서를 준비 중인 곳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기관과 기업이 알아서 기술 이전 계약을 준비하시고 의향서를 준비하시고 2단계 선정 때 기술 이전을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고 일단 의향까지 확인했는데 이 기술 이전을 하기 위한 조건, 협상이나 계약 체결 지원이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이나 그 관계자분께서 힘드시다. 그럴 때는 저희 IP마켓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기술 이전 사업화 과제에 참여하고 싶은데 아는 발명자가 없다. 아는 기술이 없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기술을 도입하고 싶지만 이 기술을 가진 발명자, 기관을 탐색하기 어렵고, 기관이 있더라도 키프리스에서 검색하면 나올 테니까요. 기술은 확정됐더라도 이 발명자와 협업 논의하는 게 좀 어렵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 IP 마켓을 통해서 기술을 발굴하고 공급자 매칭하고 이런 부분을 제 동료들이 오프라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1단계 준비하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분들은 올해 1단계 진행되는 거 상황을 천천히 보고 선제적으로 올해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2단계 수행을 위한 제출을 위한 전자기업 체결 시스템은 지금 IP 마켓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공공기관이 다 협의를 맞춰서 그 기술이랑 계약 준비가 다 됐다 했을 때는 이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과 기술 이전 계약서,
업로드하시고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확인서가 발급이 되는 구조로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술 매칭이 안 됐다. 이럴 때는 저희 오프라인 시스템으로 IP 마켓에 저를 포함한 박사, 기술사, 변리사 전문가들이 전공별로 지식재산 거래 전문관이라는 타이틀로 17명이 지재처에 그 예산을 받아서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분야별로 17명이 있는데요. 작년 지재처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때 지금 5년 후에는 100명까지 늘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전문가가 있으니까 많은 활용을 부탁드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특허 전문가가 없이 지재처의 도움을 받아서 기술 매칭과 기술 이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사례를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기술 이전 연계 지원 사업을 통해서 기술 이전을 신사업 진출을 위해서 신제품 상용화를 위해서 이전한 사례고요. 이 4개 사례는 모두 다 5개 사례는 모두 다 중소기업입니다. 제가 직접 활동한 것도 있고 제 동료가 활동한 것도 있는데 간략하게 사례를 말씀드리겠고요. 나머지 아랫부분은 기술 이전을 먼저 받고 후속으로 R&D를 하던 R&D도 공동으로 한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장 확대인 케이스도 있고요. 신기술 확보나 신사업 진출을 위한 목적으로 기술 도입을 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마지막 그 밑에서 두 번째 D사 같은 경우에는 일례로 2019년도에 처음 설립되고 그때 제가 인발부했던 기업인데요. 그때는 특허 한 건도 없었고요. 기업 부설 연구소도 없었고 연구 인력도 없었는데 그 이후로 기업 부설 연구소 갖추고 연구 인력 갖추고 외부 기술 도입하면서 작년에 코스닥에 상장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한 4가지 기업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 중소기업은 K사입니다. K사는 기술 이전 연계형 R&D 과제를 진행을 했고요. 이 기술 이전 사업화 과제랑 유사한 과제를 수행을 했고 원래는 원료 의약품 사업만 하고 있었는데 이때가 2차 전지가 좀 핫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차 전지 쪽 사업을 해보자. 근데 가지고 있는 기술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연구 인력 채용해서 지금부터 개발하기에는 시장을 대응하기 너무 느렸고요. 그래서 C 대학교에 있는 전해질 첨가제 기술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그 테크비치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과제를 통해서 2년에 8억의 지원금을 받아서 그 2차 전지 전해질 첨가제 기술 개발을 고도화시켰고요. 현재 이를 통해서 제품화를 통해서 대외 수입 의존도 감소까지 해서 이 기업은 전혀 다른 신사업 분야를 진출하기 위해서 공공에 있는 기술을 활용한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는 S사인데요. S사는 농기계 전문 기업입니다. 기존에 있던 왼편에 있는 그 농약 뿌리는 기계거든요. 사람들이 직접 운전해서 하는 제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AI 자율주행이 핫하죠. 자체 개발보다는 공공기관에 있는 그 다양한 구성 요소의 기술들, 자율주행, 센서, 차선 인식, 매핑 등의 기술들을 단번 하나의 기술 이전이 아니라 여러 개의 기술 이전을 받아서 그 기술을 그 또 다른 사업이었던 R&D 재발견 프로젝트라는 이 기술 이전 사업화 과제와 유사한 사업을 통해서 현재는 신제품이 나왔다고 2년 전에 나와서 동아경제에 나와서 제가 자료를 가져왔고요. 세 번째는 시장 확대형인데요. C사는 원래 제품을 개발해서 잘 팔고 있었습니다. 잘 팔고 있었는데 이 비타 HA400이라는 제품은 국내와 일본에 잘 팔고 있었거든요. 본인들의 특허권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가 국내 특허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갑자기 중국 기업에서 중국에서 저가로 만들어서 일본 시장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기업에선 돌파구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허도 가지고 있고 제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제품을 보다 좋은 원료 쪽에 대한 탐색을 했고요. 그게 K 대학에 있어서 이 기술을 받고 나서 사업화를 추진하다가 기술은행 후속 사업으로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금 제품을 완료했고 지금 화장품 원료로 지금 메인 기업에 대기업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지금 홈쇼핑에서도 지금 제품이 잘 팔리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D사입니다. 이 D사 케이스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특허도 없고 기업부설 연구소도 없었는데 점차 R&D 역량, 인원부터 해서 역량을 갖추고 자체 개발보다 일단 외부에 있는 좋은 기술을 가져와서 그 신제품 개발에도 도움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IPO 상장하는데도 이러한 그 기술 확보, 그다음에 인력 구성, 그다음에 공공과의 협력 이런 기술력 판단에 많은 도움이 돼서 작년에 상장까지 하고 지금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그 많은 사례는 아니지만 크게 중소기업 4개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요. 공통점은 본인이 직접 개발할 수도 있는 케이스는 두 케이스는 직접 개발을 할 수 없어서 연구 인력을 갖추면서 외부 기술 도입을 받아서 고도화시키고 과제를 통해서 고도화시키고 실제 제품에까지 적용해서 성공적인 사업화를 이룬 케이스입니다. 본 발표는 이렇게 여기서 마치겠고요. 4시 20분부터 하는 기업 상담에 사전 신청하신 분들은 저와 매칭된 기업 같은 경우는 바로 기술 상담을 후속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재미없는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는 그 인덕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재철 교수입니다. 자, 제가 오늘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그 R&D 과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R&D를 위한 사업계획서는 필수적인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군데에서 이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그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그 다른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그 민간 공동 그 기술 사업화 R&D는 기존에 했던 방식하고 약간 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죠. 그래서 1단계에서는 일단 POC, POM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검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본 R&D에 연계해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그 요즘 최근에 나오는 그 신기술 R&D는 전부 이와 같이 가능성,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가능성, 그다음에 이게 잘 개발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 검증한 다음에 본 R&D로 가는 트렌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가 우리 코로나 때 mRNA라고 하는 백신을 개발을 했죠. 자, 이 방식이 이제 대표적인 그 POC를 먼저 거친 다음에
이루어진 대표적인 그 연구 개발 결과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자율주행 기술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AI 로봇, 그다음에 요즘 최근에 뜨고 있는 그 피지컬 AI,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요 기류에 지금 편승해서 지금 회사 가치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그래서 이런 쪽도 자율주행 기술도 역시 마찬가지. 그 POC라고 하는 요 과정을 먼저 피저빌리티를 한번 검증을 한 다음에 이제 본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쪽에 리튬 이온 배터리 이 분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요즘 핫하죠. LLM이라고 해서 대형 언어 모델 AI 소프트 이 분야에서도 역시 POC를 거친 다음에 개발이 잘 되겠구나라는 걸 확인한 후에 본 R&D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이 POC, POM 방식을 적용하는 사례가 우리 한국에서는 정부에서 수행하는 R&D에는 약간 좀 생소해요. 자, 그렇지만 전에 중기부나 다른 그 부처에서도 지금처럼 액수가 크고 이렇게 1년 정도, 9개월 정도의 그 충분히 긴 시간을 주면서 POC, POM을 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특히 10억짜리 2년에 10억 정도 주는 사업에서 이렇게 수행한 사례는 없었고요. 그래서 보통 큰 사업 100억이나 200억, 뭐 300억 이 정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와 같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조금 소규모는 아니지만 그 2년에 100억짜리 이 사업에 이 방식을 적용한 점에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할 사항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정부에서는 앞으로 무조건 그 어떤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거를 무조건 지원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인 겁니다. 의지.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R&D가 이와 같이 POC, POM 과정을 거쳐서 가능성을 좀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 R&D로 이어지는 이런 시스템으로 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생소한 여러분들이 그 생소한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일반적인 얘기들은 그 자료로 대체하고요. 자, 요 사업의 민간 공동 기술 사업화 사업을 잠깐 보면 여기 이제 꼭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기술 이전 사업화라고 하는 요 사업에 우리 이제 주제가 여기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단계, 2단계가 있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1단계, 2단계의 이 사업에서 일단은 2단계 2년에 10억짜리 사업을 수행을 하려면 이 POC, POM에서 선정이 되셔야 됩니다. 선정이 돼야 되죠. 역시 이것도 평가를 거쳐서 선정 평가를 거쳐서 이제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0개 정도를 선정을 한다고 하죠. 그다음에 이 POC, POM 결과 가지고서 그다음에 본 그 2차 그 사업에서 다시 재평가를 거쳐서 100개 정도를 지원을 한다라고 제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100억짜리가 되려면 일단은 1단계에서 그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잘 쓰셔서 여기를 이제 통과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POC가 뭔가 간단하게 좀 개념을 정의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Proof of Concept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개념 검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가 있을 겁니다. 그 뭐 발명을 많이 하신 분들이 일단 순간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발명을 하기 시작하죠. 에디슨도 그랬고 그런 식의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일단 기술적으로 이게 구현이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단계가 다시 얘기하면 POC 혹은 개념 검증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POM이라고 하는 거는 Proof of Model, Proof of Market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델이거나 그다음에 시장이거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델에는 시스템이나 뭐 어떤 제품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POC에 의해서 어떤 검증된 기술을 통해서 실제 활용 가능한 이 제품 모델을 일단 구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조와 활용성을 검증하는 이런 단계를 POM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POC는 이제 기술이 이게 될까에 대한 거를 이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POM은 자 되는 기술들을 통합을 해서 아주 작은 단위의 이제 작품을 우리 시작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 동작이 되는 걸 확인하면 이제 본격적인 R&D가 연결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 예를 보면 예를 들어서 자 요즘 그 피지컬 AI가 하도 핫한 이슈이다 보니까 그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분류 로봇이 있다. 인 경우에 이제 POC는 자 로봇이 그 단위 한 행위 뭐 예를 들면 페트병을 인식을 뭐 성공한다든지 그러므로 해서 로봇파를 이제 구동을 하는 것이 성공이 됐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기능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POC를 잘 확인을 한 검증을 한 그런 후에 이제 로봇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식 뭐 예를 들면 그 분류 화면 표시 이런 것들은 이제 전체 시스템을 간단한 시스템이지만 이거를 구현하는 이런 과정 이거를 우리는 POM이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사업화 R&D로 넘어가는데 R&D는 이 개발한 POM의 결과를 가지고 사업화가 될 수 있는 신뢰성 향상이라든지 안전성,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해결을 해야만 시장에서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R&D는 R&D 하기 전에 이런 사전에 하는 과정 POC, POM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즉 POC, POM을 한 다음에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feasibility라고 하는 그 실현 가능성이 검증이 되는 거죠. 이게 잘 되겠구나라는 것이 1차 검증이 되고 그리고 나서 R&D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POC, POM이 우리 지금 이 사업에서 민관 공동 기술 사업화 사업에서 1단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1단계. 그리고 여기 R&D로 이제 넘어가는 게 2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1단계로 선정이 되시고 9개월 동안에 이런 그 POC, POM 과정을 거쳐서 개발이 잘 될 것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검증을 하시고 그 사업 계획서를 쓰시고 다시 재평가를 받아서 R&D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1단계의 POC나 POM에 이 그 통과를 하지 못하면 2단계에 아예 진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단계부터 이 사업 계획서를 잘 쓰셔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그 실증, 실험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잘 적으셔야 됩니다. 사업 계획서에. 자,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상용화까지 이제 연결 구조를 보면 1단계에서 우리가 살펴본 POC를 하여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합 모델, 그다음에 최소 동작하는 MVP라고 얘기를 하죠. 최소한 동작하는 그 프로덕트를 구현을 하고 성능을 파악을 한 다음에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증을 합니다. 자, 실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현장 적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 적용을 했더니 성과가 잘 돌아가더라. 잘 움직이고 있더라. 정상 작동이 되고 있더라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품 서비스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상용화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는 이제 계약도 하고 수익 모델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 확산이 되는 이런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기존의 중기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그 다른 과기부나 산업부에 비해서 과제 규모가 소규모였죠. 소규모이다 보니까 요 POC나 POM 과정을 사실 많이 안 했어요. 거의 안 했죠, 여태까지. 이거를 했던 거가 유일하게 한 10년 전에 R&D 기획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에서 이런 유사성을 좀 가지고 있었죠. 그때는 뭐 한 3천만 원 주고 기간도 3개월 이 정도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뭐 개념적으로만 자료 조사하고 시장성, 사업성 이런 부분만 하는 원초적인 그런 것만 지원을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비도 좀 커지고 사업 기간도 늘어났죠. 그래서 조금 더 R&D의 성공률과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요렇게 모든 사업들이 앞으로 요렇게 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기술 가능성 검증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통합 모델이 구현이 돼서 산업 현장 실습까지 해서 마지막 제품 서비스 사업화까지 실패율을 조금 줄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런 시스템을 지금 도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험에서 다시 얘기하면 시장으로 이어지는 단계형 구조를 두겠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매 단계 조금 간섭과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국민의 세금이 좀 옆으로 새는 거를 막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의하면 POC, POD, R&D 뭐 이런 용어들이 지금 많이 막 혼용돼서 되고 있는데, 자, 목적, 그다음에 질문, 중심, 리스크, 그다음에 요거 이해하기 가장 좋은 게 우리 그 TRL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테크놀로지 레디 레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드니스, 즉 기술 준비 레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POC는 2단계에서 4단계 정도 됩니다. 그리고 POD는 요 다음 4단계부터 5단계, 그다음에 R&D는 5단계에서 8단계죠. 그래서 무조건 R&D는 상용화 직전까지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반드시 국가 R&D를 하게 되면 국가 공인 시험 기관에서 시험 성적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5단계에서 8단계까지 가는 거죠. 자, 그런데 POC, POD, POM 요 단계에서는 POM 단계에서는 공인 시험 성적서까지는 없어도 되죠. 왜냐하면 이제 TRL 이제 4, 5단계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 기술 사업화 검증을 앞에서 2단계를 거치게 함으로 해서 이 기술적인 리스크하고 그다음에 사업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안전장치를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안전장치를 이렇게 많이 둔다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와 같이 소형 과제에서 10억 정도 되는 10억 미만에서 이거를 시도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차별성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죠, 개념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아주 쉬운 게 요겁니다. TRL 24, 45, 58. 그리고 이제 기능 검증이고 설계 검증이고 그다음에 기술 사업화 완성을 위해서 이걸 한다. 그래서 R&D 단계, 즉 본격적인 돈이 들어가는 이 단계 전까지 기술이나 사업성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TRL이 그럼 뭐냐? 뭐 여러분들이 다 들어봤을 겁니다. 한번 뭐 여러 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TRL은 처음에 기초 연구를 하는 단계가 1단계에서부터 9단계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화 단계를 마지막 단계 9단계라고 하죠. 그래서 이 9단계까지 가야지만 이제 드디어 우리가 시장에 진입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간중간에 실험 단계, 시작품 단계, 실용화 단계 이렇게 이제 나눕니다, 보통. 자, 그래서 POC는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T2에 해당이 돼서 3, 4단계, 그다음에 5, 6단계가 POD, POM 요 단계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제품 인증하는 게 이제 R&D죠, R&D. 그래서 이 R&D는 요 시제품 인증까지 완전히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인시험 성적서를 반드시 받아야 되죠, 국가 공인기관으로부터. 그 다음에 사업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공인시험 성적비가 뭐 몇 천만 원이 하더라도 그 비용을 인정을 해주죠. 금형비는 인정을 안 해주더라도 이 시제품 국가 인증 성능평가 인증비는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사업화하는 데 있어서 제품이 정상 동작이 안 되면 시장에서 바로 사장되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죠. 그래서 POC, POD, R&D를 요거를
여러분들이 TRL 이 3, 4단계, 5, 6단계, 7, 8단계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아주 대단히 좋은 컨셉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공고일이 아마 2월 12일까지 이 사업계획서를 쓰셔야 돼요. 즉 POC, POM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 그 R&D 사업계획서는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2년에 10억짜리 사업을 하실 정도면 완전히 그 초보는 아니죠. 햇병아리는 아닙니다. 디딤돌 사업하고 이 정도는 아니죠. 2년에 10억 정도면 중기부에서는 그 중견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비교적 큰 사업이에요. 2년에 10억이면. 그다음에 이 POC 과정까지 하면 11억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11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11억의 사업이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2년에 엄청나게 큰 돈이죠.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오늘이 27일이니까 15일 이내에 이 사업 계획서를 써야 돼요. 이 소식을. 그래서 제가 어제 급하게 연락을 받아서 요거를 제 나름대로 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고, 자, 그런데 저는 그 국가 R&D 과제 평가를 20년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국가 중기부, 산업부, 과기부 뭐 전체 통틀어서 평가를 안 해본 사업이 없죠. R&D, BR&D. 그래서 제 생각이 거의 맞을 겁니다. 아마 맞겠죠, 그죠? 맞을 겁니다. 제 생각이.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그 정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토대로 사업계획서 지금 13일 남은 동안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확률이 한 50%나 80% 정도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제 제가 밤 늦게까지 이거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사업계획서 지금 중기부에서 지금 만들어낸 목차예요. 기술개발 목표라고 하는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 우리 R&D 많이 한 거는 패턴도 많고 뭐 구글 같은데 이렇게 찾아보면 많은데 POC, POM에 대한 거에 대한 사업계획서 쓴 거는 없어요. 없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대형 사업인 경우하고 이 소형 사업하고는 또 성격이 다르죠. 다르니까 그걸 그대로 다 적용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 제가 처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게, 자, 이 POC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전 기술의 핵심 원리, 기능 구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수준에 맞춰서 R&D에 기반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중소기업 중에서는 기반이 있는 회사들일 겁니다. 11억짜리를 하실 역량이 있으신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여태까지 그냥 손 놓고 있었을 일은 없을 거고 뭔가를 지금 하셨을 거예요. 어떤 분야이든 간에. 그래서 그 기술 토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뭐가 돼도 좋아요. 알고리즘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자 회사, 그다음에 공정 기술도 대단히 중요한 기술이죠. 그 뭐 최적의 어떤 제품이 나오기 위해서 이 공정 기술 대단히 중요한, 생산성 향상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적인 요소 이런 것들의 작동 여부를 실험실 수준에서 아마 검증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매출이 일어나고 있으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매출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다는 거예요. 혹은 어떤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팔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그게 잘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데 돈을 줄 리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셔서 기술에 들어가는 요소가 뭔지, 요소 기술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요소 기술을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가.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이런 알고리즘, 소자, 공정, 시스템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최적화 기술도 있어요. 어떤 모듈과 모듈을 해서 이게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속도를 개선했다든지 소비 전력을 줄였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최적화 기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세요. 기술 요소 정리. 그다음에 이제 핵심 기능을 구현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경쟁회사가 막 툭툭 튀어나오죠. 처음에는 내가 처음 개발을 해서 나 혼자 시장을 다 점유하고 있으니까 돈이 장사가 잘 되다가 사업이 잘 되다가 이게 잘 되네 하고 경쟁자들이 막 들어오죠. 그러면 거기에서 약간 여러분들이 고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걸 기술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핵심 기능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해야 이 시장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구현,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셔서 사업 계획서에 담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그 기초 성능 시험을 하셔야 돼요. 자, 평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말로만 하는 거 지원 안 해줘요. 말로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구글 치면 요즘 특히 AI 챗GPT에다가 돌리면 다 쏟아져 나오죠. 엄청 쏟아져 나와요. 그거에 뭐 그거대로 다 쓰면 요즘 평가위원들이 너무 할루시에이션에 너무 이게 당해서 근거가 없거나 자료가 없거나 그다음에 뭘 했다라고 하는 거가 없으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는 무지하게 화려하지. 그렇지만 뭘 했다는 근거, 자료, 과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어떤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았다든지 뭐 특허를 갖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 선행 연구개발 과제를 해서 성공 판정을 받았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인 사실이 없으면은 사업계획서를 아무리 잘 써도 인정을 안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자료로 대체가 됩니다. 이 자료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줄 수는 없죠. 만들어줄 수도 있지. 얘가 그 요청을 하면, 그죠? 그렇지만 그건 범죄지. 범죄잖아요. 걸리면은 그냥 패가망신하는 거죠. 패가망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이게 인공지능으로 작성이 된 사업계획서인지 아닌지를 인공지능에다 넣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올 거예요. 지금도 나오죠, 조금씩.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그런 게 이제 겁나니까 거기다가 인공지능 냄새가 나지 않도록 잘 인간적인 거를 좀 잘 표현해서 정리해줘, 이렇게 지금 하죠. 그런데도 나와요. 그런데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고 꼭 명심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실제로 연구 개발 시험하신 혹은 인증하신 그런 데이터들을 사업계획서에 담으셔야 됩니다. 특히 특허 같은 거 좋아요. 특허 갖고 있거나 기존에 만들었던 시제품,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담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그게 잘 나가는 회사가 평생 잘 나갈 수 없다는 거는 망고 진리죠. 그죠? 지금 애플이 이제 3, 4년 지나면 망한다고 하죠. 걔네들은 AI를 안 해서 망한다고 합니다. 한 5년 정도 지나면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한계 요인. 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다가 분명히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누군가 도전을 받거나 기술의 어떤 장벽에 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적으셔야 돼요. 사업을 하면서 지금 어려운 것들이 뭐가 있어서 우리는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이번에 R&D 지원이 절실하다. 그 돈을 받아서 우리가 그 장벽을 뛰어넘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에 쓰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담으셔야 되고 그 챗GPT에게 이거 좀 써줘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근거 찾을 때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거 쓰면 대단히 좋죠. 그래서 그거 하나 추천해드리면 퍼플렉시티를 쓰세요. 퍼플렉시티. 걔네들은 그 근거 자료를 단 1분도 안 돼서 50개씩 찾아줘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그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여러분들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단계에 그 POM 단계에서는 POC를 바탕으로 해서 기술 요소를 통합한 시작품을 일단은 제작을 해야 됩니다. 요거를 계획서에다가 담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R&D이긴 한데 R&D는 아니지만 아주 소규모 세미 R&D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이제 모델을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 활용 환경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연동, 안정성, 반복성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사업화 가능 모델을 확인했다는 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계획을 이 사업계획서에 담으셔야 됩니다. 이게 최종 결과죠. 이게 없으면은 평가자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선정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목표가 없잖아요. 목표가 없고 최종 결과물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선정을 안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 이제 넘어갈 때는 자, 여기까지 1단계에서 잘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면 선정이 될 확률이 높아지죠. 아마 여러분들이 평가하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2단계로 이제 넘어가겠죠. 그래서 2단계 넘어갈 때는 그때 역시 기존에 했던 R&D와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일단 그 가능성을 검증을 했던 POM 모델이 있어요. 그죠? 1년 동안 한 거. 그거를 기초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시작을 하시고 R&D 사업계획서를 쓰시면 그러면 당선될 확률이 선정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최종 개발 결과물을 여기에다가 맨 위에 여기 기술 개발 목표 있죠? 위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본 과제를 통해 시제품 모델, 핵심 기술 모듈이 뭐고 검증 데이터가 뭐고 기술 이전 사업화 패키지를 통해서 최종 성과물을 도출한다라고 이것만 봐도 이거 얘네들 1년만 지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구나라는 게 평가자 머릿속에 그려지도록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객관적으로 수치적으로 적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요거 가지고 거의 50%는 그냥 먹고 들어갑니다. 여기를 잘 쓰셔야 돼요. 제일 처음에 여기를 접하는 거죠. 평가위원들이. 그래서 1단계, 2단계의 내용을 이걸 잘 적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연구 개발 방법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하면 한 두세 시간에도 부족하죠. 그래서 이거 읽어보시면 대충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중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연구 개발 방법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개발자라면 납득이 가는 수준으로 그 논리적으로 그다음에 시퀀셜하게 시간이 가는 쪽으로 시계열화해서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제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거를 적어 주셔야 돼요. 이 중에서 시작품 제작과 성능 평가 지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POM이라고 해서 어떤 동작이 잘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뭐 동작 전압, 동작 뭐 파워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잘 적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술성 검증을 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무슨 시험, 무슨 분석, 무슨 평가를 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적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하는 방법을 어떻게 나올 것이다라는 그 시험 방법과 이런 것들도 상세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업성을 이제 검증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적용 시나리오라든지 목표 시장 적합성, 수요처 요구 조건, 충족 여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POM을 해서 이걸 뭐 시장에 내서 판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이 유사한 제품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하셔서 여기다 적어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국가에서 막 지금 밀고 있는 그런 신기술 사업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료가 많으니까 미래 수요를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이제 본 R&D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능 지표를 엄청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성능 지표 이게 어려워요. 중소기업들이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뒤에다가 어려운 성능 지표 사례를 엄청나게 많이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 성능 지표에 대한 거를 좀 보시고 그거 유사하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선행 연구 개발. 자, 요거는 요 중요한 부분만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이 15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자, 기초 기술, 그다음에 시제품, 특허 논문, 즉 객관적인 자료들이죠. 이런 자료들을 적으세요. 우리 회사가 갖고 있거나 혹은 대표이사가 소유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뭐
특허 같은 경우가 가장 좋죠. 특허 번호라든지 현재 출원 중이다. 그다음에 특허를 지금 받았다, 확보를 했다, 뭐 이런 거에 내용들을 적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선행 연구 개발 활용 계획을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맨 땅에 헤딩으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가 나오려면 최소 1년 전, 6개월 전부터 뭔가를 했었어야지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여기에다가 적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용 환경이라든지 기술 통합 수준이라든지 사업화 목적 이런 취지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회사 제품은 지금 그 외제 제품과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와. 그런데 외산인데 이게 도저히 그 우리가 개발을 해도 외산보다는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뭐 처음에 하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그거라도 적으세요. 국내에는 이 제품을 쓰는 회사는 우리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으면 외화 획득하는 외화 낭비 효과를 줄일 수 있다. 그게 경제 차별성이죠. 언젠가는 그 우리 국산화가 돼서 그 제품이 우리 국내에서 사용이 되면 해외 제품하고 이제 경쟁이 돼서 가격이 떨어져요. 걔네 그 여기 수출하는 단가가. 그런 것들이라도 적으셔야 됩니다. 특히 평가하시는 분들은 이 외화 낭비를 줄이는 이런 측면, 어떤 제품의 수준이 비슷하다라고 하면 높은 점수를 줍니다. 즉 국산화한다는 부분, 그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차별성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쓰실 때는 POC, POM에서 그다음에 사업화 R&D로 확장된다라고 하는 연장선상에서 계속 연결이 된다는 그런 논조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 따로 저것 따로면 의미가 없죠. 이거를 토대로 해서 본선에서 2단계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거를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적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연구개발 역량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거를 여기다 다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요거 관가하기 쉬우신데 인력을 많이 보세요. 인력. 중소기업이 기술이 없고 돈이 없는 거는 다 알죠. 여러분들도 알고 평가위원들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그게 뭐냐면 인력이에요. 인력. 그래서 인력, 개발 인력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적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여기 1번 여기 밑에 여기요. 여기 석박사급 전문 인력, 그다음에 산업체 경력 인력, 여기 시험 인증 경험 인력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적는 게 대단히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 부분 중요하죠. 정량 역량 지표를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데 여기에 몇 건 이상, 즉 정량화되고 객관화된 수치로 하셔야 돼요. 5건 이상, 몇 건 이상, 그 다음에 관련 분야 경력이 20년, 15년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적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특히 특허 논문 그 기술 이전 이런 것들 대단히 좋은 여러분들의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요. 그래서 여기에 특허 몇 건, 논문 몇 건, 그 다음에 기술 이전 몇 건 이렇게 요거를 많으시면 표로 정리해서 기술 이전을 어디에 얼마 주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요 표에 연구원 활동 주간 기간 그다음에 기간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여기 이런 걸 쓰실 때 단순 인력 나열이 아니라 역할 기반의 조직임을 강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드웨어 개발자가 따로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기구 개발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요거를 역할을 좀 나눠서 어디 비고란이나 어디다 써서 우리 과제를 가져오면 충분히 이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다라는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을 하는 쪽으로 이걸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개발 역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특히 그 장비 같은 거 있죠. 장비, 인프라. 자, 기술 개발하는데 예를 들면 전자회로를 만드는데 오실로스코프라든지 납땜기 하나 없으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혹은 서버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개발에 필요한 장비들은 여러분들이 막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정부 공공기관 산업계에서 수상한 거, 장관상 받은 거, 그다음에 인증받은 거, ISO 인증받은 거 이런 것들 모든 것들 다 쓰세요. 상품권 뭐죠 이게? 상표권, 상표권 그런 것들도 다 적으세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증서부터 상표권까지 전부 다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참여 기간이 들어오면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참여 기간이 들어오는데 얘네들은 들어와서 좀비야. 하는 일이 없어. 돈만 가져가요. 한 5억인데 참여 기업이 막 1억, 2억 가져가요. 근데 하는 일이 없어. 그러면 얘네들은 좀비지. 그죠? 그래서 그거를 짚어요. 그래서 참여 기업이 만약에 들어오거나 위탁 기관이 들어오면 역할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한다, 소프트웨어를 한다. 그러면 하드웨어의 어떤 부분을 이 참여 기관이 하고 소프트웨어의 어떤 부분을 이 양반들이 개발한다라고 명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주관 기관의 역할, 참여 기관의 역할, 위탁 기관의 역할을 표로 만들어서 제시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 목표까지도 적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나가다가 그거 하나 좀비 참여 기업이 발생하는 순간 일단은 도덕성에 문제가 되죠. 자, 이거도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을 잘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원 제외시키는 위원들 대단히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연구비 사용 계획. 이거는 돈에 관련된 거니까 이건 필수적으로 평가위원들이 다 보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 자, 사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디서 그 사업비에 관련된 거 인터넷 뒤져보면 그 사례가 있죠. 뭐 인건비 얼마, 뭐 현물 얼마, 이걸 쫙 갖다가 복사해서 갖다 붙여.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를 들면 요 마이크를 개발하는 과제예요. 근데 거기에 사업비에 들어가는 게 저 물병을 만드는 사업비가 들어가 있어. 이걸 만드는 거면 이거에 관련된 물품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용역을 주더라도 이거에 관련된 그 용역을 줘야 됩니다. 회로 설계라든지 뭐 이런 쪽에. 그런데 저 물병 사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평가하면서 금을 10량인가 20량을 사. 이거 왜 사세요? PCB에 들어가잖아요. 금이. 근데 20량 막 이렇게 안 들어가잖아요. 조금 들어가지. 그죠? 말이 안 돼. 전도체 뭐 실험하는데 뭐 이렇게 쓴다. 그래갖고 금값이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을 계산했어요. 거기다가. 그래갖고 집중 타겟이죠. 집중 타겟. 결국은 아웃. 결국은 아웃이에요. 아무리 기술 개발도 좋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거. 전문가 활용비를 많이 씁니다. 전문가 활용비가 그 사람이 와서 300, 500씩 가져가요. 6개월 단위로. 그러면 그 양반이 들어와서 무슨 전문가 활동을 했는가의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어느 부분이 우리 회사가 AI의 에이전트를 만드는데 거기에 기술 전문가로 초빙을 했다라고 회의록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계획이 사업계획서에 들어와야 되는데 일치 없어요. 500만 원씩 한 4번 해갖고 뭐 한 2천만 원이 1년에 그렇게 빠져나가요. 이거 뭐지? 자, 그런 거가 만약에 사업비에 표시가 돼 있으면 거의 암만 앞에서 기술성 좋고 사업성 좋다 하더라도 도덕성 부분에서 문제가 되죠. 돈을 자기 돈 아니라고 이 돈 빼다가 사탕 사 먹고 과자 사 먹고 아이스크림 사 먹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런 연구비 쓸 때 그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 제가 여기에 언급했던 사업화 연계성, 집행 타당성, 그러니까 9천만 원에 대한 그 돈을 전부 다 여기다 쓰셔야 되는데, 그죠? 그 돈의 내역을 다 써야 돼요. 사업비에다가. 그거를 면밀하게 위원들이 다 눈을 크게 뜨고 다 봅니다. 이 사업하고 관련이 없는 거는 과감하게 다 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장비를 산다. 그 중기부 여기 POM 단계니까 비싼 장비를 사시면 안 돼요. 그 나중에 본 R&D에서는 어느 정도 큰 거 사셔도 되지만 별도로 그 인증을 다시 받아야 되죠.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장비 그 사도 된다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별도로 3천만 원이 넘으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코 여기에 그 사업비를 쓸 때 직접 이 R&D, 이 POC, POM을 하는 거하고 관련이 없는 걸 썼다가는 매우 위험하다라는 거를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인건비 계상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인건비. 직원들 인건비 많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를 많이 쓰시게 되면 아주 특히 그 정보통신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쪽은 100% 인건비 계상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많이 잡으시는 게 좋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연구 개발 성과 활용 방안.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쓰셔야 되는데 요거 시간 관계상 요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성, 기술성, 시장성 요거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화 목표 및 사업성 검증 계획도 역시 요 다음 페이지에서 나오죠.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침에 여기에 네트워크 구성과 역할 분담을 기관별 구체적으로 써라. 그래서 주간 연구기관, 연구개발기관, 위탁 연구개발기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미해당할 때는 작성 불필요 이렇게 써 있죠. 자, 그래서 요 사업계획서는 그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죠. POC, POM이니까. 그래서 제가 요 주는 가이드를 좀 잘 명심하셔서 이거 사업계획서를 잘 쓰시면 아마 좋은 평가를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사업계획서가 전부 다 인공지능이 워낙 걔가 똑똑해서 화려합니다. 엄청 화려해요. 근데 그거 다 드러나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반드시 근거와 자료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했던 데이터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없으면은 인정이 안 되죠. 인정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쓰는데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성능 지표하는 게 엄청 어려워요. 그죠? 어렵지? 어렵죠?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기 그 서울 TP에 뭐 이제 기획을 해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분들 모셔서 하는데 그분들한테 성능 지표만큼은 그분들한테 조금 그 도움을 청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주위에 R&D 평가를 많이 가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학교에 계신 분, 특히 국가 연구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있죠. 연구원들. 이분들은 그 R&D 과제로 자기 월급을 버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주 정확한 그 컨설팅을 해줄 겁니다. 답을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쓰시는데 어려운 부분들, 이전 기획, POC. 자, 저도 이제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 사업을 가져와야 되는 교육부나 이런 쪽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 거 할 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큰 사업 우리 학교도 요즘 학교들도 교육부로부터 돈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환경이죠 지금. 그래서 정리를 한 거니까 이걸 보시고 여기 성과지표 예시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요 사업성 검증 2단계.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의 최종 결과물을 꼭 객관적으로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2년이 지나서 돈을 다 쓰고 시간이 지나면 그때 나오는 결과물이 요거다. 이렇게 요거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거 크기 X 가로 높이 세로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배터리 전력 얼마 이 기능 이런 거 다 나오죠. 그거에 대한 거를 반드시 최종 결과물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POM의 결과가 되겠죠. 1단계에서. 그거를 반드시 객관화되고 아예 별도로 하나 만드세요. 이렇게 눈에 잘 띄게. 평가위원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거 끝나고 나면 뭐가 나오지? 막 뭐 애매모호하게 막 이렇게 미로 찾기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안 좋은 기술이에요. 못 찾으면.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역시 계속 이어지죠. 기술 이전은 어떻게 했고 이거 기획을 어떻게 했다. 그래서 정량 지표 여기 보세요. 전부 다 제가 제시한 게 이전 기술 분석 보고서 한 건 이런 식으로 10항목 그다음에 TRL 3, 4단계 90% 기능 구형 핵심 기능 구현율 90% 특히 요즘 AI 이용해서 AI 플러스 X AI 융합하는 과제들 많이 내실 텐데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AI 그 과제가 이미 나온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AI 융합 과제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왜 AI를 써야 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정확성과 속도예요. 속도. 그죠? 정확성과 속도입니다. 그러면 그 성능 지표, 성과 지표로 뭐가 들어가야 돼요? 기존 제품보다 기존 AI 기술이 투입되기 전보다 한 30% 빨라졌다. 그게 목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정확성이 예를 들면 생산성, 정확률이 제품의 정확률이 가령 AI를 쓰기 전에는 88%였다. 그런데 AI를 쓰니까 94%가 됐더라. 그러니까 6%를 개선하는 거죠. 그래서 속도와 정확성 이거에 대한 지표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AI 쓰는 과제가 한 절반 이상이 나올 텐데 데이터 축적. 데이터를 이 사업 기간 안에 몇 개의 데이터를 축적하겠다. 성능 지표에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만 하면 여러분들 이제 다 얘기가 된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 많이 해주려고 많이 해 갖고 왔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요 나머지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잘하셔서 선정이 되고 이제 본 R&D 되게 되면 그때 더 좋은 얘기를 제가 많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판이 커지니까 여러분들 더 잘 써야 되죠. 2년에 10억이니까 그죠? 그렇죠? 자 그래서 1년 요 POC, POM 이 사업계획서 잘 쓰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특허를 만약에 저희가 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 여기 단계에서는 안 맞는 거니까 어느 정도의 KPI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시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그 아까 제가 AI를 예를 들었잖아요. 그 신기술이 들어온 거잖아요. 기존에 제조업을 하다가 그러면 그 기술이 들어와서 좋아진 성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속도가 빨라졌고 정확해지고 그죠? 그런 거 그리고 그런 거가 그 성능 지표로 아주 적합한 거죠. 정성적인 부분 말고 뭐 정량적으로만 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량적으로. 뭐 예를 들어 논문이 몇 편이 난다. 그거는 그 이 중소기업 R&D에서는 해당이 안 돼요. 그거는 부수적으로 부산물로 점수를 줄 수는 있지만 성능 지표를 쓸 때 대원칙이 있습니다. 정량화, 객관화, 측정 가능한 그런 형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몇 초 이상 정확률이 0.5% 개선 이렇게 그다음에 속도가 몇 초 0.5, 0.05 미리세컨드 개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목적 자체, 그러니까 정량 목표 자체를 그냥 기업이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네. 뭐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보시기에 그냥 넘어갈 수 있다. 넘어가죠. 그 대신 이제 그 근거가 정확하게 제시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확한 어떤 생산 라인에서 2초가 땡겨졌다. 그 정확도가 뭐 예를 들어서 5%가 개선이 됐다. 그러면 그 5%가 개선된 거에 적정성을 봐야죠. 즉 다시 얘기하면 다른 경쟁 회사에서는 막 10% 이렇게 개선하고 있는데 우리는 5%만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 기술 개발을 해봤자 이미 경쟁 회사에 뒤처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제시한 목표치가 적정한지 안 한지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내 수준과 세계 최고 수준을 거기다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까지도 써요. 그래서 그게 빠지면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면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으로 이제 조회해 보면 나오죠. 어느 회사 제품 하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나와요. 그렇게 확인할 수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수치다. 이 수치가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니라는 거죠. 목표치가.
그래서 선정이 안 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량적인 목표를 제시하면 그 목표가 어디에서 나왔다. 하다못해 논문에서 뭐뭐 논문에서 나왔고 경쟁 회사 거, 글로벌 회사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국내 수준 정도는 분명히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정량 수준이 경쟁사 대비 같거나 더 좋거나 그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엄청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네. 이 사업이 1단계, 2단계 구분이 되잖아요. 네. 그럼 1단계에서 POC나 POM으로 해서 지금 목표치를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기술 이전 같은 경우는 2단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기업이 어떤 AI 도입을 해서 뭐 정량을 이만큼 1단계에서 높이겠다. 근데 그 막상 기술은 공공사업은 2단계에서 출연연이든 대학이든 지원이 될 텐데 그럼 그 사이의 간극이 조금 애매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1억 원 가지고 출연연에서 혹은 대학에서 이 돈으로 지원해 주세요 했을 때 어차피 주관기관 공동기관 하면 뭐 6대4, 7대3 정도 나갈 텐데 뭐 3, 4천 가지고 대학이나 출연연이 적극적으로 달려들 것도 아니고 이런 간극에 대한 목표 KPI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좀 추천해 주십시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단계는 POM이잖아요. POM. 그죠? 그러니까 POM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POM이 결국은 최종 목표치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너무 좀 안 와닿거든요. 자, 2단계에서 이제 본격적인 R&D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어떤 거를 POC에서 기술이 잘 되네. 그리고 이제 그걸 조합을 해서 뭘 하나 작은 어떤 작동하는 뭘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그 만든 작동하는 거 하나에 대한 목표치를 신경을 쓰셔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1단계 같은 경우는 기업의 영향이 상당히 크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기업이 기존에 갖고 있는 기술들을 다 쏟아 부어서 어차피 기술 이전하면 그 사람들은 아웃사이더예요. 옆에서 죽을 뿐이지 그 기술 실시권을 주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뭐 어떤 노하우 정도만 전달해 주는 거지 기술 개발은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에 영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작은 사업비이지만 그거에서 목표 정상적으로 POC를 거쳐서 나온 작은 결과물, 그렇죠? 작품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시작품 제작하잖아요. 캡스톤 디자인. 그래서 그 작품 정도의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그거를 냉정하게 이 R&D로 갈 수 있을 정도는 되겠구나라고 판단이 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다시 꿈에서 만나기로 하고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